네, 이제부터 7단원 가설 검정을 배우겠습니다. 가설 검정 몇 문제? 60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싶고, 가설 검정은 당연히 추정이랑 합쳐져서 나옵니다. 추정도 한 몇 문제 나왔어? 한 48문제 정도 나왔죠. 40문제인가? 아무튼 둘이 합쳐서 거의 100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1년에 몇 문제 나온다는 소리야? 10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쵸? 근데 1년에 7급이랑 9급 두 번 시험이 있으니까 이걸 또 반으로 나누면은 한 시험당 추정과 검정에서만 5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쵸? 20% 또는 25% 이상이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원 어떻게 돼 있냐? 일단 먼저 가설 검정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추정해서 했듯이, 그렇죠? 모평균의 검정, 또 모평균의 차이 검정, 모비율 검정, 모비율의 차이 검정, 모분산 검정, 모분산의 비검정들 공식들을 또 외워주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과 관련된 뭐 2가지 특이한 놈들 배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7번째 통계적 추론 정리는 뭐냐? 추정이랑 검정이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들. 그렇죠? 그런 문제들 15문제나 되죠. 요거까지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검정은 추정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추정이랑 비슷한데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알아낸다는 거는 추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검정은 조금 다른 게 뭐냐? 자,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모르니까 내가 뭘 뽑아? 표본 뽑아서 다시 모집단 뭐에? 예측하는 게 추정이었죠. 근데 검정은 뭐냐? 가설 검정이잖아. 그쵸? 이미 먼저 가설을 세우는 거야. 모평균은, 그쵸? 모평균은 100일 거라는 가설을 이미 내가 세우는 거야. 자, 요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래? 표본을 뽑아. 뽑고 나서 요 말이 맞냐, 틀리냐를 선택한 거나 뭐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쵸? 예측하는 거, 추정하고, 뭐 예측하고, 이 정도 될까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맞춰보고, 막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죠? 요 말이 맞냐 틀리냐를 살펴보는 거야.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알아보는 거긴 알아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연구자가 주장해 놓은 뭐에 이 가설 요 주장을 깰 수 있냐 없냐,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틀리냐, 요거를 판단하는 단원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다른다는 거야. 우리가 표본 비율을 추정할 때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 어떻게 구했어? 아니죠, 모비율이죠. 모비율을 추정할 때 모비율의 신뢰 구간 어떻게 구했어?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인데. 그렇죠? 근데 이 모비율 값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 비율을 이렇게 대체해서 썼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가설 검정은 뭐냐? 모비율에 대해서 3분의 1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주장하는 거를 진짜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요렇게.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럼 3분의 1을 진짜 넣어볼게. 넣어보고 한번 구해봤는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3분의 1이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안 돼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식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둘이 뭐에 결국 연결돼 있습니다.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알아본다는 거는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 외워주시고 이해되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른 쪽 하나도 이제 이해되시고 외워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 검정까지 잘 해주시고 다시 6, 7단원을 뭐 해줘야 돼? 복습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 검정을 배워야 되니까 그럼 가설이 뭐냐부터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은 2가지가 있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영어로 널 히포세시스인데, 그쵸? 히포세시스가 가설이고 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널. 그쵸? 무하다는 거야.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귀무가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데, 귀무가설은 뭐냐? 기존 사실 또는 기각되기 전까지 참인가설이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170인 거야. 그렇죠? 요렇게 해서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귀무가설이라고 한다고. 되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호로 H0, 가설이 영어로 히포세시스니까 그 앞에 H를 따서 귀무, 그렇죠? 첫 번째, 아직까지는 사실이라는 가설이다 해서 0을 붙여서 H0 이렇게 쓰게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2025년이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170보다는 큰 것 같아. 다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큰데?
아, 근데 170이라는 그럼 기존 사실 맞는 거야? 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아, 요즘 사람들 보니까 170보다는 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을 뭐라 그래? 대립 가설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얼터너티브 히포세시스를 하는데 얼터너티브 정확히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대체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기존 사실을 뭐해? 대체하고자 새롭게 주장하게 된다고.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대립 가설은 H0랑 반대된다는 의미로 H1 요렇게 쓰거나 얼터너티브에 A를 따서 H 알파 자 요렇게 쓰게 됩니다. 대립 가설은.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각 가설들이 뭘 의미하느냐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여기에 하나 빠뜨렸는데 설명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귀무 가설에는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가설 검증을 하려면 나중에 등호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귀무 가설에 등호가 있어야지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립 가설에 등호가 있을 수도 있어. 170이 아니라 진짜 아예 170 온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어떻게 여기 대립 가설은 등호가 있어도 되고 부등호가 있어도 부등호만 있어도 되는데 귀무 가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것도 하나 밑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귀무가설 기존 사실. 근데 살펴봤더니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요 주장이.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연구자가 검증하고 새롭게 주장하는 가설이 뭐야? 대립 가설이다. 그래서 가설 검증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은 다음에 이 표본을 뽑은 결과가 얘 말이 맞냐? 얘 말이 맞냐? 가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서 맞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가설 검증이다. 자, 다음은 이제 검정인데 가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검정을 알아봐야죠. 검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이야. 첫 번째 단측 검정은 뭐냐? 우리가 처음에 기존 사실이 모평균이 170이다. 그리고 새롭게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170보다 크다야. 그렇죠? 그럼 요거는 내가 뭐만 검정하면 되냐 하면은 이 크다 부분만 검정하면 돼. 그렇죠? 이렇게 한쪽 방향만 검정하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170이다라는 말을 깨는 방법에는 170이다에 반대되는 말에는 170보다 크다. 170보다 뭐해? 작다. 170이 아니다도 있잖아. 그렇죠? 170과 같지 않다도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크다나 작다. 이렇게 한쪽만 검정하는 거를 뭐라 그래? 단측 검정이랍니다. 되죠? 그거는 뭘 보고 판단해? 요 대립 가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검정, 단측 검정할지 양측 검정할지는 뭐해? 대립 가설을 내가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대립 가설이 크다만 살펴보는가 아니면은 170보다 작다 해서 작다만 살펴봐. 또는 175다 하는 건 뭐야? 170보다는 크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이것도 얘랑 같은 말이야. 그렇죠? 크다만 살펴보는 거니까. 드시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해? 단측 검정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170은 근데 아닐걸? 170은 아닌 것 같아. 17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너 170은 절대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는 큰 쪽도 작은 쪽도 살펴봐야 되잖아. 그쵸? 큰 게 맞는 건지 작은 게 맞는 건지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170이 아니기만 하는 걸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어. 170이 아니다. 자, 요렇게 돼 있다고. 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검정을 하게 돼? 양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큰 쪽도 작은 쪽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양쪽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검정은 두 개가 있다. 가설도 두 개가 있는데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 되시죠? 검정도 두 개가 있어.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은 영어로 원테일드 테스트. 한쪽 테일이 뭐야? 꼬리잖아. 그렇죠? 꼬리 부분 한쪽 꼬리만 보면 된다고. 근데 양측은 두 쪽 꼬리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투테일드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과 검정이 두 종류씩 있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신 상태로 옛날에 나왔던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치율 P가 30%로 알려져 있어.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기존 사실이잖아. 그렇죠? 기존 사실이 뭐라고? 귀무가설이라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냐? P는 0.3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계속 이제 시대가 지났어. 그래서 진짜로 한번 60명을 뽑아서 치료해봤더니 30명이 치료가 됐어.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더니 30명이 완치됐어. 아,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은 완치율을 높인다고 내가 뭐 하고 싶어? 주장하고 싶어.
그쵸? 원래 우리가 스스로 완치율은 0.3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다 방사선 치료를 샥 더해줬더니 그쵸? 완치율이 뭐해? 더 올라가는 거야. 진짜 실제로 해봤더니 거의 완치율이 50%까지 됐잖아. 그쵸? 아, 그럼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닌가?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완치율을 더 높인다고 내가 뭐 하고 싶어? 주장하고 싶다고. 그럼 얘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치율이 더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 알려진 사실은 원래 완치율은 30%입니다인데 내가 새롭게 하는 주장은 뭐야? 이 30%보다는 더 높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0.3보다 크다가 된다. 되시죠?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되죠? 내가 완치율이 50%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50% 원래 기존 주장이 50%이다도 아니라고. 그렇죠? 요것도 당연히 아니고. 되시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게 30%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30%보다 뭐 한다고? 높인다고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의 부등호를 요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얘가 귀무가설이고 얘가 대립가설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요 뒤에 있는 가설 검정에서 그냥 기울가설, 대립가설 그냥 쓰고 풀 건데,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써도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요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1번이 왜 되는지 모르겠다. 2번이나 3번 아니면 4번도 정답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그게 아닌가를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봤는데 당연히 1번 골랐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그렇죠. 당연히 원래 30%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기존 사실이니까 기문가설. 근데 난 높이는지 알고 검증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새롭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30보단 크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뭐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존 사실이다. 대립가설은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뒷부분으로 또 가면은 꼭 기존 대 새로운 주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어쨌든 기무가설은 일단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호 대 등호가 안 포함으로, 등호가 아닌 부분 되시죠? 요런 식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다 회귀 분석이나 뭐 분산 분석 같은 데 가보시면은 독립이다 아니다. 뭐 독립이다가 원래 기존에 알려진 사실은 아니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가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귀무가설이 기존 사실, 대립가설이 새로운 주장이다. 되시죠? 이게 기본 생각이고, 귀무가설이 등호다. 그 다음에 등호가 아닌 부분이 대립가설이다. 자, 요렇게 분석하기도 한다고.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분석한다라는 거 물론 뒤에 가서 또 배울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설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요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해해 주시면은 뭐 문제 다 풀리니까 일단 요렇게 이해한 상태로 뒤에 단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